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우리가 오후에 또 소망학교로 우리가 첫 진도, 첫 시간입니다. 항상 첫 시간은 뭐를 합니까? OT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망학교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겠다, 여러분한테 내비게이션 맵을 제시하겠다. 알겠죠? 자, 우리가 올해 소망학교는 상당히 어려웠죠?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좀만 공부하면, 좀 생각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다. 알겠죠? 계산 문제도 몇 문제 나왔었죠? 2문제. 모르면 몇 번? 3번을 찍으면 됩니다. 자, 우리 소망학교는 총 우리가 몇 장을 공부하냐면, 이 차례를 한번 보세요. 목차. 1장부터 몇 장까지 했다? 13장. 1장 우리가 소방의 기초라 하죠, 여러분. 소방 기초에서 소방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소방의 역사. 매년 몇 문제 출제된다? 한 문제. 그래서 한 문제 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다가 매년 몇 문제 출제? 한 문제. 엄청 중요하죠. 이 역사는 뭐를 공부해야 되면 최초를 잘 알아야 돼요. 뭐를 잘 알아야 돼? 최초. 역사. 우리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있다 없다? 없다. 소방의 역사를 모르면 합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최초를 잘 알아요. 최초. 최초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연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뭐를 잘 알겠어? 연도. 요즘 뭐를 가지고 장난을 쳐야 출제자들이? 연도입니다. 우리 소방법 제정이 1948년에 제정됐다. OXX. 48년이 아니라 58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소방서는 경성소방서로 일제강점기 때 1915년에 설립되었다. OX. 1925년. 소방위원회는 1948년에 설치됐다. OXS. 1946년. 그래서 연도를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시리순별이야. 알겠죠? 그래서 네모 박스형으로 나와가지고 기울니은 디귿니을 시대가 빠른 순에서 늦은 순으로 바르게 변한 것을 골라라. 그럼 여러분들이 정확히 시대 흐름을 아셔야겠죠, 여러분? 어떤 제도를 주고 소방 제도를 두고 이 어느 시대냐 시대 배열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역사는 무조건 다 뭐 하자? 맞히자. 틀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좀만 공부하면 역사는 다 맞힐 수가 있죠. 자, 2장이 있습니다. 2장은 우리가 소방 자원론이죠, 여러분. 우리가 화재를 예방 경계에 진압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원이 필요하죠. 인적 자원과 무슨 자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슨 자원이 필요합니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재정적 경비가 필요하다. 무슨 자원이겠어? 예산이 필요하죠. 인적 자원은 뭐겠어요? 여러분 머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 선생님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적 자원. 그 인적 자원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소방 공무원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 소방 공무원이 가장 중요하죠. 이 소방 공무원을 규율한 법이 바로 무슨 법이다? 소방 공무원법. 이걸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소방 공무원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면 현직이 되면 승진 과목에 필수 과목으로 뭐가 필수 과목으로 되면 소방 공무원법. 이게 25문제가 나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는 딱 한 문제 나와요. 몇 문제 나온다? 한 문제. 한 문제 내지 2문제 정도. 거의 한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하죠. 그래서 출제되는 게 딱 2가지가 거의 대다수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징계 종류. 우리 소방공무원 징계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6개. 파면, 해임, 강등, 정지, 감봉, 결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의 징계가 몇 가지가 있다? 6개. 그 6개의 징계 중 중징계와 무슨 징계를 구별하자? 경징계를 구별하는 문제. 혹은 우리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분류 중 무슨 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특정직 공무원 이게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징계와 우리 공무원 분류, 소방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그 외에 이제 우리 징계와 관련해서 징계를 받으면 승지 승급이 몇 년간 제한되는가, 최저 승진 근무 연수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도 공부를 좀 해놔야겠죠. 그렇죠? 자, 물적 자원은 뭐가 있죠? 우리 소방 장비와 뭐가 있겠습니까? 소방 용수 시설 있죠? 소방 장비는 뭐 거의 시험에 출제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소방 장비 하면 여러분들이 기동 장비, 그다음 진압 장비, 그다음 구두 장비 세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동 장비, 진압 장비, 구두 장비 이걸 구별하는 문제. 알겠죠? 특히 진압 장비, 특히 구두 장비에 우리가 절단 구조용 장비, 탐색 구조용 장비, 그다음 중량물 잠금 장비, 그다음에 파괴용 장비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구조 장비 너무 중요하죠. 진압 장비라. 그래서 장비를 좀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소방 용수 시설 우리가 법규에서 공부하는데요. 그게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공부 좀 해야지. 세 가지. 소급전, 소화전, 그다음에 급스타, 저수조 이런 설치 기준을 여러분들이 좀 규격을 좀 공부를 해놔야 돼요. 이건 이제 법규 문제이면서 개론 문제에 자주 등장한 게 이 소방 용수 시설입니다. 알겠죠? 이거 이제 자원론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장 있죠. 3장은 우리가 소방 행정론입니다. 무슨 론? 소방 행정론. 여기서 두 가지로 구분하죠. 소방 행정 작용 이론이 있고 두 번째가 소방 조직 이론이 있어요. 자, 올해 시험에 내년 시험에 이게 이 소방 행정 작용 이론에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게 바로 행정법 이론입니다. 무슨 법 이론이다? 거의 출제를 안 하고 옛날 우리 통합 출제 되기 전 시도 자체 출제할 때 2011년 이전에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시도별로. 그런데 통합 출제된 이래로 이 행정법 이론이 거의 등장해서 안 했죠. 근데 이제 우리 필수 과목으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행정법. 그래서 행정작용론에서 우리 행정행위를 공부해야 돼요. 뭐를 공부한다? 행정행위.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명령을 이행하게끔 의무행 확보수단이 있죠. 네, 강제집행들 공부해야 됩니다. 뭐를 공부해야겠다? 의무행 확보수단.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 강제수단과 간접적 강제수단. 직접 강제수단의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뭐가 있어요? 대집행, 그 다음에 집행벌, 강제징수, 직접 강제가 있고 행정상 즉시강제. 간접적 강제수단은 뭐가 있지? 행정벌과 그 다음에 행정벌과 신의무의 확보수단이 있죠. 공급 거부, 관할사업 제한, 부당이득, 그 다음 부당이득세, 그 다음에 가상급, 관할사업 제한, 그 다음에 명단 공표, 과징금. 이게 다 어디서 공부하는 거야? 소방행정작용론. 이거 행정법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방학교에서 살짝 여러분한테 맛배기로 보여준다. 알겠나? 그래서 행정행위도 공부를 좀 분류를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허가가 뭐고, 면제가 뭐고, 인가, 특허, 대리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준법률 행정이에요. 공통, 수학 이것도 공부를 해놔야죠. 자, 그다음에 소방 조직론이 있어요. 뭐가 있다? 이 조직이론이 너무너무 또 중요하죠. 매년 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소방행정작용, 행정법 내용은 거의 출제를 안 했는데요.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공부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매년 출제가 된 게 소방조직론입니다. 매년 한 문제 출제.
그래서 조직론에서는 우리가 조직을 꾸릴 때 이게 적용되는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서방 조직 이론. 서방 조직 기본 원리가 있어요. 총 몇 가지 기본 원리가 존재하지? 조직을 꾸릴 때는 몇 가지 원리가 적용된다? 7개. 첫 번째가 계층제. 그 다음 명령 분산의 원리야? 명령 통일의 원리야? 그래서 이게 작년 문제죠. 명령 분산의 원리로 나오고 틀렸어요. 명령 통일의 원리죠. 그 다음에 통설 범위 원리, 분업화 전문의 원리, 그 다음 조정의 원리, 그 다음 권한과 책임 원리, 개선 원리, 17년 기출, 21년 기출이죠. 그래서 7개를 기억하셔야 돼. 몇 개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기본 원리에서 중요한 게 2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제가 밀고 있는 게 하나가 계층제 원리. 무슨 제 원리? 이제 계층제를 공부해야 돼. 원리. 두 번째, 이 7가지 조직 원리 중 가장 제1의 원리가 뭡니까? 조정의 원리죠. 가장 중요한 코디네이션, 조정의 원리. 이 2개의 개념을 잘 기억하자. 알겠죠? 너무 쉬운 문제. 그러면 조직의 형태를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소방 조직의 형태가 있어요. 소방 조직. 우리 공공소방조직과 민간소방조직과 공공소방조직은 다시 직접적 소방조직과 무슨 소방조직으로 구분합니까? 간접적 소방조직. 직접적 소방조직은 다시 중앙소방조직과 지방소방조직이 있죠. 우리 서울종합방재센터는 무슨 소방조직에 해당하죠? 직접 소방조직인데 중앙이야 지방이야? 지방. 알겠죠? 그래서 소방조직의 형태 구분에서 중요한 게 2개야. 민간 소방조직을 구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간접적 소방조직을 기억해야 돼. 무슨 소방조직? 네. 공부하신 분들 이 2가지를 구별해야죠. 자, 민간 소방조직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민간 소방조직. 민간, 의용소방대, 또 민방위대, 또 자의소방대, 자체소방대. 그렇죠?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이음물안전관리자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간접소방조직은 뭐가 있어? 옆에서 버터해주는 간접소방조직.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그 다음에 소방산업공제조합, 대한소방공제회, 그 다음에 한국 119 청소년단. 간접소방조직. 이 2개를 뭐 하는 거? 구별 문제. 하나씩 다 공부할 거야. 구별 문제. 알겠나요? 그게 이제 직접 소방조직이 이제 중앙소방조직과 지방소방조직도 구별을 좀 하셔야죠. 알겠죠? 자, 하나씩 다 공부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민간소방조직과 간접소방조직을 종류를 여러분들이 특징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물어보겠다. 간접적 소방조직에 소방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건 뭐가 있죠? 인가를 받아야 돼.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산업기술원은 인가를 받아 안 받아? 소방청이 바로 설립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소방산업공제조합도 소방청의 인가를 받아야죠. 그렇죠? 대한소방공제가 있고 한국 119 청소년단은 소방청의 인가기관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냥 등기를 해서 설립 등기를 해서 설립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구별을 하셔야죠. 하나하나 특징들을 다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소방행정론에서 한 문제 아니면 몇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크다? 2문제 정도. 그래서 이 조직이론에서 무조건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게 우리 소방 업무의 특성이 있어요. 다른 행정과 구별되는 우리 소방행정만이 갖는 특수한 성격이 있죠. 몇 가지 측면에서 특수한 성격이 존재한다? 3가지.
이 법제적 특성이 있고 조직적 특성, 그다음 업무적 특성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 업무적 특성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지? 가외성. 과외성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가외성. 알겠죠? 법제적 특성, 조직적 특성, 업무적 특성 하나하나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이걸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장 있지? 4장. 오, 대박이다. 재난별의 안전관리론이죠. 4장. 지금 여기서 매년 몇 문제가 출제되면 3문제가 출제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지금 몇 문제로 늘어났지? 25문제. 그러면 이 재난 파트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면 돼요. 몇 문제 나온다? 4문제. (25문제에서) 4문제면 상당히 비중이 크죠, 여러분. 20문제 3문제에서도 컸어요. 4문제 나오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재난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마스터해야 돼요. 지금까지 시험 재난 파트에서 어려웠다, 쉬웠다? 쉬웠죠. 무조건 다 맞아야 돼, 이건. 근데 이 4문제 중에서 여러분 2개의 영역에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문제, 기존에 3문제 나왔는데요. 3문제가 거의 어디서 나왔냐? 재난별 안전관리 기본법. 법에서 다 깔았어요. 법에서 3문제. 그 다음에 2번째, 순수 재난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3문제 나오고 4문제 중에서 여기서 몇 문제 나올 것 같다? 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알겠죠? 그래서 순수 재난이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난 파트에서는 뭐를 잘 마스터해야겠다? 법. 양도 엄청 많죠? 그래서 재난별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걸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각종 기구를 공부해야 돼. 뭐를 공부해야 돼? 기구, 조직을 공부해야죠. 우리 중앙위원회가 뭐고, 조정위원회가 뭐고, 실무위원회, 그 다음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알겠죠? 그 다음에 중앙방송, 재난방송협의회 이런 것들도 다 공부하고, 중앙수습사고본부 이것도 공부를 더 같이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4문제 출제예상, 그다음 법을 좀 공부 좀 해야 되고, 순수 재난이론, 학자 존스와 아네스, 그 다음에 한리와 프랭크버트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 방식, 분산 관리 방식과 무슨 관리 방식을 구별해야겠지? 통합 관리 방식을 구별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재난 이론에서 우리가 재앙 배양 이론, 그 다음 정상사고 이론, 그 다음에 고도 신뢰 이론, 이 재난 이론과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새로운 이론들을 공부 좀 해놔야죠.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재난 파트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또 이번에 이태원 그런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재난 파트를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보고책에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우리가 5장. 우리 소방학의 하이라이트, 꽃이 뭐다? 5장, 6장, 7장. 이 세 영역이 바로 여러분 시험 대박입니다.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 10문제에서 한 12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올해 22년 문제에서는 재난법에서 한 3문제 나오고, 여기 5장, 6장, 7장에서 거의 대다수 깔았어요, 여러분. 알겠죠?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연소 이론에서 또 특히 계산 문제를 기억해야 돼요. 무슨 문제? 계산 문제. 특히 완전 연소.
우리 메탄, 프로판, 그 다음에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완전수 반응식. 이온결합 화합물의 완전요소 반응식. 그 완전요소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무슨 비를 계산할 수 있지? 몰수비. 그 다음에 최적비를 통해서 원하는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뭐를 쓸 수 있어야 돼? 식. 완전요소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하나씩 공부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체의 법칙, 보일의 법칙, 샤를 법칙, 보일-샤를 법칙,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 PV는 n분의 W, RT. 그래야 올해 이산화황. 황과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를 만날 때 몇 리터가 형성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폭발 이론, 화재 이론에서도 계산 문제. 특히 우리 화재 이론에서는 화재 하중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소화 이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부를 건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소화 원리. 몇 가지 원리가 존재한다? 9가지. 그래서 우리가 질소와 냉각소와 부축매소화, 그 다음 제거소화, 피복소화, 유화소화, 그 다음 방진소화, 그 다음에 탈수소화. 총 9개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때 필요한, 소화할 때 필요한 약재들이 있죠? 그 약재, 수계 소화약재와 가스가 소화약재를 구별해 하시고 각각의 소화약재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올해는 뭐가 나왔지? 할로겐 화합물 및 보라스기체 소화약재 중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재 특징으로 소화약재 구비 조건으로 틀린 걸 고르시오. 대기 잔존 시간이 길수록 좋다. OX. 대기 잔존 시간이 뭐 해야 돼요? 짧아야죠. 그래서 사용 후에 가스기들은 다 사용 후에 사라져야 돼요. 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약재 각각 하나하나씩 다 디테일하게 공부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시간을 뭐 한다? 다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용어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계산 문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용어. 용어에 대한 의미 파악. 인화점이 뭡니까? 인화점. 인화점이 뭐야? 인화점.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게 인화점이 쉽게 이해하는 게 가연물이 점원 적통에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인데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가 끓어 연소범위 한계의 농도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최저 연소 온도를 뭐라 한다? 인화점. 또 이렇게도 안 나오죠. 뭐야?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 만나는 최저 연소 온도. 그래서 연소 범위와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포화, 전기압, 곡선, 화학 양론 조성비 이런 용어에 대한 개념을 철저하게 뭐야 돼? 연소에서는 파악해야죠. 의미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연소, 폭발, 화재, 소화약 중에 수많은 용어가 나옵니다.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하셔야죠. 알겠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이번에 하나가 나왔었죠. 그 난류 확산, 충류화염, 난류 확산, 연소기 이런 것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죠. 그 하나는 그걸 하나하나씩 5장, 6장, 7장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많은 또 문제,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죠. 그 다음에 8장. 8장이 바로 화재 조사로. 여러분의 5장, 6장, 7장을 왜 많이 낼까? 학교에서 우리가 출제는 누가 해? 대학 교수님이 내죠. 그래서 학교에서 다 가르치니까 이 파트에서 많이 내요. 화재 조사는 학교에서 배워 안 배워? 안 배워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그냥 내는 거죠. 그냥 보고. 그래서 이거는 한 문제 나옵니다. 몇 문제 나온다? 매년 한 문제 출제가 되죠.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 화재 조사는 원인 조사와 무슨 조사 잘 구별해야 돼요? 피해 조사. 원인 조사와 피해 조사. 올해 문제 잘못 내가지고 개박살 났죠? 그래서 복승답자 된 거야. 출제를 잘못 내가지고. 한 문제. 이거 그냥 화재 조사로 해서 공부할 거고. 자, 9장.
구조론과 뭐가 있습니까? 구급론. 구조론은 거의 출제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자, 구급론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출제 예상. 그래서 이 구조론과 구급론 합쳐서 몇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한 문제 정도. 올해 뭐 이태원 사건도 있어서 심폐소생술이죠. 요즘 뉴스에서 자꾸 나오는 게 뭡니까? 심폐소생술, CPR. 몇 대 몇? 30대 2. 그렇죠. CPR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 좀 해야 나고. 그러면 환자의 분류, 중증도 분류가 있죠. 긴급 환자, 응급 환자, 비응급 환자, 지연 환자. 그에 따른 표시색, 적색, 황색, 녹색, 흑색. 그 상황을 또 기억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중증도 분류, 환자 분류죠.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겁니다. 심폐소생술. 그 다음 중증도 분류. 그러면 1급, 2급, 응구서, 업무범위. 알겠죠? 1급만이 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공부하신 분들. 심정인. 심폐소생술을 시우는 기도유지, 기조사관. 그 다음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유지. 몇 급만이 가능하다? 1급. 이게 16년 기출이죠. 그 16년 나오고 지금까지 구급론이 나온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하나하나씩 공부하고 구조로는 13년 여기서 13년 기출입니다. 그리고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서 나왔던 게 뭐냐? 투수조대. 소방서 단위에 설치하는 투수대를 공부해야지. 무슨 구조대? 투수구조대. 우리 소방서 단위에 설치하는 투수대는 몇 가지가 있다? 5개. 화수산 구호지. 화학구조대, 순환구조대, 그 다음 산악구조대, 그 다음 고속국도구조대, 지하철구조대가 있죠. 이 구조대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 알겠죠? 그 외에 이제 로프도 좀 공부하고 여러 가지 또 많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거의 출제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해야죠. 알겠죠? 중요한 걸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자, 10장. 10장은 무슨 이론입니까? 화재 진압 전술이죠. 화재 진압 전술 이론이죠. 화재 진압 이론인데 소방 전술입니다. 이거 출제를 해야 하네. 거의 안 하고 있죠. 왜? 대학 교수님들이 이걸 알아 몰라? 이건 실무예요, 여러분. 화재 진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장에서 배우죠. 옛날 시도 자체 출제할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술 파트가 정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술에서는 용어의 개념을 잘 하셔야 돼. 용어의 정의. 소방 전술 이론 용어가 우리 블록 전술, 그 다음에 중점 전술, 집중 전술, 화재 진압 전략 우선순위 이런 몇 개만 여러분들이 용어의 정의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알겠나? 선착대와 후착대의 임무 비교 이런 것들도 몇 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거의 출제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자, 11장입니다. 그래서 이 화재 진압 전술은 용어 개념만 잘 인식하고 있으면 충분히 커버가 되죠. 11장이 뭐냐? 위험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위험물. 위험물은 지금까지 두세 문제가 나왔어요. 몇 문제가 나왔었다? 두세 문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몇 문제가 더 추가됐죠? 5문제. 그러면 여기서도 한 문제가 더 추가될 수 있겠죠? 30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문제를 무조건 깔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3문제로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이연물에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할 게 딱 정해졌어. 출제 패턴을 보면. 우리가 이연물은 총 몇 가지 이연물이 존재하냐? 6개로 존재합니다. 1류부터 몇 류까지가 있다? 6류. 그래서 1류부터
1류부터 6류까지 이온물 구분과 그에 따른 뭐를 연결하는 문제다? 지정 수량을 연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각 이온물별로 지정 수량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죠. 알겠죠? 황린의 지정 수량 25 다 알고 있네. 과염소산 300kg. 그렇죠. 질산에스테리온 오류 이온물에서 10kg짜리죠. 요드산 염류 근데 공부하신 분들 요드산 염류 300 부질료 그러죠? 부질료 1류 이온물이잖아. 그래서 1류냐 6류냐 1류, 2류, 3류, 4류 각 유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물질, 그에 따른 지정수량 이걸 연결하는 문제가 요즘 소방 과목 문제입니다. 몇 류냐? 일단 유별 쓰고 품명 쓰고 그에 따른 지정수량 바르게 배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 그래서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각 유별의 일반적인 특성을 물어보죠. 다음 중 1류 이온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시오. 2류 이온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5류 이온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4류 이온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시오. 4류 이온물은 물보다 가볍지만 물보다 가볍고 발생된 전기도 공기보다 가볍다. OX 발생된 전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이게 여러분 시험이었죠? 그래서 일반적 특징을 각 유별의 특징을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 소화 대책입니다. 무슨 대책? 이온물이 화재 폭발이 났을 때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딱 두 가지 전략이 있어. 거의 크게. 지시 소화 무슨 소화가 있겠어요? 냉각 소화죠.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온물 소화 대책은 너무 쉽다. 금속은 무슨 소화를 하겠어? 지시. 그러면 이온물 중에 금속을 제외하고는 무슨 소화를 하면 돼요? 냉각 소화를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중진류 화재 시에 그것은 이제 화재할 때 공부하는데요. 중진류 화재 시는 무상주수에 의한 무슨 소화를 하면 되겠다? 유화소화. 그 다음에 물에 녹는 수용성 간세치는 다량의 물에 의한 희석소화를 하면 되죠. 그런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금속은 절대 냉각 소화를 하면 돼야 한대? 무슨 소화? 그럼 금속을 제외한 나머지 이온물은 다량의 물에 의한 무슨 소화를 하면 되겠다? 냉각 소화하면 되죠. 두 개밖에 없어요. 쉽죠. 그래서 이온물은 무조건 다 맞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틀리시면 절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12장. 건축론과 뭐가 있습니까? 피난론. 여기서도 거의 출제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0에서 한 문제로 하자. 한 문제 출제? 거의 출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건축론과 피난론사 용어를 정확히 뭐 해야겠다? 알아야죠. 그러죠? 우리 방화구조, 방화계획, 그 다음 방화문. 우리 방화문은 몇 가지로 바뀌었습니까?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에서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으로 바뀌었죠. 방화벽, 그러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우리 건물의 주요 뼈대가 몇 가지가 있죠? 6개. 뭐 지붕틀, 그 다음 보, 기둥, 내력뼈, 주계단, 바닥. 알겠죠? 그런 걸 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피난론에서도 기본적인 개념을 아셔야죠. 인간의 기본적 피난 본능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5개를 기억해야 돼. 지강 본능, 귀소 본능, 대피 본능, 우회 본능이야, 자해 본능이야? 자해 본능. 페일세이프 원칙과 풀프루프 원칙. 그럼 피난 방향 설계 방식.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죠. H형과 C형. 바람직한 게 H형과 Y형 있죠. 이런 걸 여러분들은 공부 좀 해야 되고. 피난 안전 구획. 1차 피난 안전 구획, 2차 피난 안전 구획, 3차 피난 안전 구획. 이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건축론과 피난론도 가끔다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특히 피난론을 좀 공부를 좀 하셔야죠. 용어의 정의. 그래서 0에서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시험 많이 나오는 게 몇 장이 시험에 잘 나온다? 13장.
소방 시설론. 이것도 몇 문제 나온다? 두세 문제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한 세 문제 정도. 세 문제에서 많으면 몇 문제? 네 문제. 기본적으로 세 문제 깔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 소방시설론, 시설입니다. 우리 소방시설에 시험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죠. 소방시설, 분류. 우리 소방시를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5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설비, 소화활동설비. 이 분류하는 게 한 문제야. 하나. 그럼 이제 몇 문제 맞추려고 하는 거야? 두세 문제 맞추려고 하는 거야. 그 두세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 설비와 뭐를 구별하자? 그죠? 옥외소화전 설비를 재원을 구별해야 돼요. 뭐를 구별해야 돼? 재원. 알겠죠? 그래서 소화펌프의 구조 자체는 비슷한데요. 좀 크기가 다르죠. 수량도 다르고. 그 몇 개 좀 아셔야 됩니다. 구조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구조. 옥내소화전 설비. 비교를 좀 하셔야 되고. 비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 우리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와 뭐를 잘 알자? 구조. 우리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 일제 사수식, 부합식. 근데 물어보겠어. SVP, 슈퍼바이저리 판넬에서 작동이 뭐가 있습니까? 준비 작동식 스프링 소화 설비. 그렇죠. 자, 공기 압축기, 레귤레이터, 익조스터, 엑셀레이터가 있는 게 건식. 진공펌프, 진공밸브가 있는 게 뭡니까? 부합식. 그렇죠? 자, 감지기, 교차 회로 방식을 이용하는 게 뭐가 무엇이죠? 교차 회로 방식을 이용하는 게 준비 작동식과 일제 사수식. 그 구조를 그림을 통해서 공부한다. 뭐를 통해서 공부한다? 자, 이 그림은 제가 또 프린트해서 나눠주도록 하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그림이야. 아는 제자가 이 파워포인트를 잘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줬어. 나중에 여러분한테 프린트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를 공부하냐? 우리 자동화 탐사 설비. 엄청 중요하죠. 우리 자동화 탐사 설비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 되고요. 그와 더불어 구성 요소와 감지기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 감지기. 그래서 자탐에서는 이 감지기가 중요합니다. 감지기. 감지기는 크게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토스형 감지기가 있죠. 그 감지기를 잘 구별하도록 하자.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산화탄 소화 설비가 잘 나와요. 뭐가 잘 나온다? 이산화탄 소화 설비의 구성 요소 및 작동 순서. 이 작동 순서만 잘 아셔도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1, 2, 3, 4 읽어보면 답이 보여요. 읽어보면 답이 보인다. 이산화탄 소화 설비.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뭐냐? 포 소화 설비 혼합장치. 우리 포소화설비의 포혼합장치의 종류를 공부해야죠. 그렇죠? 우리 포혼합장치, 기계 포혼합장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4개. 펌프, 프로포셔널식. 그 다음에 라인 프로포셔널식, 프레저 프로포셔널식,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식. 이걸 잘, 이 그림으로 여러분 20년인가? 21년 시험에 나왔었죠. 그림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핵심 키워드만 하시면 문제 풀 수 있었는데,
이 포수와 설비의 그림으로 해서 이 펌프 프로포르시오 방식에 해당하는 그림을 골라라. 그거 이제 그림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여러분. 알겠죠? 자, 그 외에 뭐 제한 설비도 있고 비상방 설비, 뭐 시각경 뭐 이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아니 본문 할 때 다 하나씩 언급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파트에서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소방시설론에서 세 문제 좀 나오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펌프에 제현상 이게 유체역학이라 그래요. 무슨 역학? 유체역학에서 뭐가 하나 있냐면 우리가 공동현상, 그 다음에 맥동현상, 서딩현상, 베르누이 정리, 그 다음 공기고임, 에어바인 현상 있죠? 공기고임 현상. 그 펌프의 제현상들 개념을 좀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소방시설론에서 하나하나씩 공부하게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차를 일단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리고 어느 장이 가장 중요한가? 중요한 장들이 몇 개 있죠? 재난 파트 4장 하나, 그 다음에 5, 6, 7장, 그 다음 이연물, 그 다음 소방시설론. 이게 가장 우리 소방학교로서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걸 이제 2달 동안 열심히 뭐 하겠습니까? 공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파트 1 소방의 기초론이 있습니다. 한장 넘기시면 소방의 의, 소방의 개념이 있죠. 이제 의를 하나씩 공부하게 되겠죠. 우리 소방이란 뜻이 뭡니까, 여러분? 소방 하는데 소방 뜻이 뭐야? 불이 나면 불을 꺼야 되고 불을 막는 걸 뭐라 한다? 소방. 이 소자가 끌 소자, 여기는 막을 방자. 불을 끄고 불을 막는데 우리가 소방이라 하죠. 근데 이 소방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한 시기가 언제야? 이 갑오개혁때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오른쪽에 신책을 보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용어의 최초 사용. 이 우리 역사에서 엄청 심해 잘 나오죠, 여러분. 갑오개혁때입니다. 몇 년도? 여러분, 갑오경장을 또 다른 말로 뭐라 하죠? 갑오개혁이라 하죠. 조선이 근대화된 시기야. 1894년부터 시작했는데요. 1년 지난 후 1895년 경무청 세칙입니다. 이 경무청 세칙은 원래 경찰청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청 규칙에서 어떤 용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 수화, 소방. 물과 불을 뭐 하겠다? 끄고 막겠다. 예, 경찰청. 그러면 우리가 갑오경영 때 우리 소방의 신분은 무슨 신분이었을까? 경찰 신분이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우리 소방은 단순히 화재를 끄고 불을 끄고 불을 막는데 일단 용어의 원적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소방은 단순히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업무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라 공공의 안전 및 질서지와 국민의 복리 증진 업무까지 그 여러분들이 담당할 업무가 점차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들아 1번을 돌아서 봐봐. 소방의 추세와 범위. 단순히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뭐까지 국가 기능의 확대와 국민들의 소방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소방에 대한 영역이 점차 뭐하고 있습니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화살표로 해서 국민의 무슨 업무까지 확대되고 있는 거야? 복리 증진 업무까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 소방이 담당하는 업무는 단순히 화재 예방 경계 진압에 머무르지 않고 더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담당하는 업무가 점차적으로 뭐한다?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 장을 계시면 소방 활동의 주체에 따른 구분이 있죠. 그래서 이 소방의 의의는 여러분 가볍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방의 개념, 소방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가? 그걸 공부하고 있죠. 소방 활동의 주체에 따른 소방 개념이 있어요. 자, 우리 온리 소방기관만이 행하는 일체의 모든 활동을 무슨 의미의 소방이라 한다? 형식의 소방으로 하는 거죠. 자, 소방을 형식 의미의 소방과 무슨 의미의 소방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실질 의미의 소방. 뭐를 따른 구분이다? 주체. 누가 소방 활동을 하느냐? 자, 소방기관만이 하는 걸로 초점을 제한하면 무슨 의미 소방? 소방기관이 행하는 일체의 모든 활동을 무슨 의미의 소방이 나온다? 형식적 의미의 소방이 나와요. only 누구만이 하는 거야? 소방기관. 알겠죠? 그러나 실제 의미의 소방은 우리 소방기관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 경계 지원하는데 우리 소방기관뿐만 아니라 무슨 기관도 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도 할 수 있죠. 공공기관에 대해서 놓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산림청. 산불은 어디서 다 주관합니까, 여러분? 산림청에서 하죠. 산림청에서 이 산불을 진화를 못하면 우리 소방에 지원 요청하면 우리가 가서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산불하면 산림청에서 주관합니다. 그 다음에 단체 혹은 개인. 그래서 소방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단체, 개인이 행하는 소방활동을 무슨 의미의 소방? 그렇죠. 그럼 주체의 범위가 넓은 게 뭐야겠어요? 실질적인 소방. 그래서 형식의 소방과 실질적인 소방은 항상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 왼쪽에 보면 그림이 있죠, 여러분? 뭐가 더 넓은 개념이겠어요? 실질. 그 다음 형식. 실질은 뭐를 포함하고 있다? 형식. 그래서 두 개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죠. 이 부분은 뭐겠어요? 다르겠죠? 이 부분은 같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집합 표시를 하면 실질은 뭐를 포함하고 있겠어요? 형식. 그래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실질 의미 소방과 형식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뭐가 더 넓은 개념? 실질이죠. 알겠죠? 실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면 입법, 행정, 사법을 공부하죠.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 의미의 행정, 형식 의미의 입법, 실질 의미의 입법 이런 거 공부하죠. 자, 공부를 보자. 우리 소방기관이 행하는 모든 일체 활동은 무슨 의미의 소방이다? 형식 의미의 행정입니다. 그러죠? 우리 소방은 어디 부의 소속이죠? 행정부 소속이니까 우리 소방기관이 하는 모든 행위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 그러죠. 그런데 소방기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징계를 내리죠. 그래서 징계원에서 징계를 내려요. 판단작용을 하죠. 잘못 판단하죠. 이건 실질적으로 뭡니까? 사법이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소방청장이 뭐를 정하는 겁니까? 규칙을 제정하죠. 행정이 규정하자. 그건 뭐야? 실질 의미의 입법이죠. 국회에서 제정하는 건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고. 알겠죠? 그래서 실질과 형식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건 이제 소방활동의 주체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소방과 실질 의미의 소방으로 구분하는데요. 가볍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그 3번을 기억해 주세요. 실질 의미의 소방과 형식 의미의 소방과의 관계. 실질 의미의 소방과 형식 의미의 소방은 반드시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소방 작용의 내용과 성질에 따른 구분으로 우리 협의의 소방과 무슨 의미의 소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소방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있다 없다? 없어요. 가볍게
모르면 그냥 넘기면 됩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자, 협의 소방은 우리가 말 그대로 좁은 의미의 소방이라 그래. 무슨 의미의 소방? 좁은 의미의 소방. 광의 소방은 뭐겠어요? 넓은 의미의 소방이죠. 지금 우리가 소방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고 있죠. 소방이 도대체 뭐냐? 자, 좁은 의미의 소방은 우리가 과거의 소방이지, 소극적 의미의 소방이라고 그래요. 무슨 의미의 소방? 과거의 소극적 의미의 소방이죠. 예, 광의 소방, 넓은 의미의 소방은 적적 의미의 소방이야. 자, 협의 소방, 좁은 의미의 소방이라는 단순히 우리 소방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화, 구조 구호 활동에 머물러 있으면 무슨 의미의 소방? 협의죠.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 업무 범위가 점차 뭐한다? 넓어지고 있죠. 공공의 안녕 및秩序와 무슨 증진? 복리 증진. 그러면 사회 봉사 활동. 그러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재업무까지도 우리가 관할하고 있죠. 무슨 의미의 소방이다? 넓은 의미의 소방. 점차 영역이 확대되고 있죠. 그 다음에 전화,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소방을 무슨 의미의 소방이라 그래? 소극적 의미의 소방. 기다림이 아니라 찾아가는 소방. 무슨 의미 소방? 적적 의미 소방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소방이 아니라 먼저 국민에게 다가서는 소방. 무슨 의미 소방이다? 적적 의미 소방. 이게 과거의 소방이라 그래. 과거의 소방 행정은 소극적 의미죠.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출동하는 거죠. 소극적이죠. 그러나 미리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먼저 국민에게 찾아가서 예방, 경계를 해버리는 거죠. 미리 예방에 초점을 두는 거야. 그게 바로 현대적 의미 소방이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협의 소방은 사후적이라면 지금은 다 뭐다? 사전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방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소극적에서 어디로 확대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뭐라 하냐? 아웃리치라고 그래요. 뭐라고? 아웃리치. 찾아가는 서비스.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여러분한테 뭐 한다? 찾아가서 질문도 하고 뭐 애로사항도 듣고 그런 거죠. 그게 바로 무슨 리치라 한다? 아웃리치. 요즘은 그렇게 다 발달하고 있어요. 찾아가는 서비스. 알겠니?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 찾아가는 소방행정. 알겠습니까? 그래서 협의의 소방, 광의 소방. 지금은 협의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 광의로 발전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소방의 이념이 있어요. 자, 이념이 뭡니까, 여러분? 이데올로기. 우리 소방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뭐란다? 이념이라고 그래. 우리 소방이 지향할 가치가 뭐가 있을까? 거기 보면 좋은 말이 다 있죠. 우리 공직 이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흥지와 자부심과 서로 협동, 화합, 단결, 정의와 평화, 안녕, 질서 추구. 자, 그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화살표를 써놔야죠. 여러분 딱 두 개만 기억해줘. 희생과 뭐다? 그렇지. 우리 소방이 지향해야 할 이념 하면 희생, 봉사예요, 여러분. 알겠죠? 희생, 봉사. 희생, 봉사라는 무슨 의식이 있어야 돼?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의식? 소명의식. 소명이 뭡니까? 콜링이라 하죠. 따라서 말 콜링.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건 누가 불러서 왔습니까? 자유적으로 왔나요? 국가가 불러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죠. 자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에서 국민의 희생 봉사해라 하고 꿈이 나타난 거야. 그걸 듣고 이 자리에 앉은 거죠. 그래서 내가 희생해서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내가 보도하겠다 하고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의식이라 그래? 소명의식이라 그래요. 희생봉사. 알겠죠? 아무나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우리가 뭐 성직자들도 아무나 할 수 있어 없어? 뭐를 받아야 돼? 시련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거야. 그게 뭐라 그래? 콜링. 알겠죠? 여러분들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콜링이 됐습니까? 그런 소명의식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우리 소방관들 보면 학교 가면 다 그 2급 상황에서도 국민을 구하려고 여러분 뭐 하나 뭐 한다? 희생합니다. 알겠죠? 뉴스 보면 보세요. 우리 구두대장 있었죠. 충북 아니죠. 강원도 평택인가 물리창고에서 구두대장 그때 순직하셨죠. 대원들 다 나가게끔 하고 자기가 그냥 그걸 떠안은 거죠. 다 그 지위에 있으면 다 그런 소명의식이 생겨요. 사명감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학교 가면 머릿속에 뭘 딱 내재하고 있어야 돼요. 희생, 봉사. 그게 몸으로 이제 나오게 자꾸 근무하다 보면 몸으로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방의 심벌이 있어요. 뭐가 있다? 심벌. 심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소방의 심벌이 뭐야? 새매야. 따라서 봐. 새매. 그 새가 있죠, 여러분? 그 새가 바로 매예요, 매. 매의 일종의 무슨 매다? 새매. 알겠죠? 뭐라고? 새매. 매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속도가 빠른 게 뭐야? 새매. 뭐라고? 새매. 그래서 쏜살같이 달려가 국민을 뭐 하는 거야? 구하는 거야, 여러분. 알겠죠? 새매. 그리고 오른쪽 보면 슬로건이 있습니다. 보나나 소방청. 국민 중심의 안전 가치에 대한 일상의 안심을 더한다. 그래서 안전과 뭐를 추구하는 거야? 슬로건이? 안심. 캐치프레이즈가 안전과 안심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물과 불이 뜻하는 상적 의미가 있어요. 이거 좀 기억해줘. 별표. 옛날 시도 기출입니다. 그래서 5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면 상징 의미. 불과 불의 상징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물의 상징 의미가 있죠? 이거 좀 기억해줘. 우리 소방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두 가지예요. 불과 뭡니까? 물이죠. 화재를 뭐라고 한다? 불. 이걸 뭘로 끄겠어? 물로 대부분 끄죠. 그래서 불과 물이 뜻하는 상식적 의미를 기억해라. 자, 불이 뜻하는 상식적 의미가 뭘까요? 정의성을 추구합니다. 정의성. 우리 사회의 부조리, 부정의했을 때 국민들이 뭐를 듭니까? 불을 들죠. 뭐 촛불을 들든 횃불을 들든 불을 들어요. 사회의 뭐를 바로잡자? 정의를 바로잡자.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유명한 베스트셀러도 있죠.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정의가 뭐지? 정의가 뭐야? 저스티스. 생각해봐. 알겠죠? 정의가 뭐야? 자, 정의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광명성. 그 다음 장의성. 정의가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자, 장의성이고 그 다음에 화합성. 우리 사회 부조리를 바르게 잡는 게 뭐야? 정의죠. 정의를 바로 잡는 거죠. 자, 불의 상징 의미는 뭐가 있어요? 물에. 물은 우리 화재를 진압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죠. 필수성. 그 다음에 유연성. 자, 물은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비껴가서 저 멀리 바다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죠? 굽이굽이 쳐서 다 흘러가는 겁니다. 이때 유연성은 뭐를 뜻할까? 이 사고의 개방성을 의미하겠지. 사고의 뭐? 개방성. 오픈된 마음을 갖는 거야. 사고의 오픈. 알겠죠?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여러분의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생각이 뭐 하는 거야? 사고가 굳어버리죠. 굳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꼰대가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 항상 무슨 마음을 가져라? 넓은 마음. 그래서 오픈된 사고를 가져죠. 유연한 사고를 갖는 거죠. 유연성을 강조하는 거야. 또 포용성. 모든 사람을 뭐 한다? 포용, 관용성이죠. 끈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윤리성을 강조하죠. 뭐를 강조한다? 윤리성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영혼적으로 뭐 한다?
깨끗함을 추구하는 게 뭐죠? 윤리성. 우리가 더럽혀지면 다 뭘로 씻어냅니까? 물로 씻어내는 거죠. 내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되어 있다. 뭘로 다 깨끗이 씻어낸다? 물. 신체로 몸이 더럽다. 물로 깨끗하게 샤워하잖아. 깨끗함을 추구하는 게 뭐야? 윤리성. 알겠지? 이번에 우리 소방청장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지금 비해제되고 직위해제돼 있죠. 우리 소방청장 물로서 깨끗하게 뭐하자? 씻어내자. 무슨 성? 윤리성. 그래서 불이 뜻하는 상징 의미와 물이 뜻하는 상징 의미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한 장을 넘기시면 그 상징 의미에 세매가 있어요. 세매 찾으셨나? 자, 우리나라 전통의 텃세로 천연기물로 지정하고 예방, 경계, 용맹을 상징한다. 밑줄 딱 하시고. 방수모, 안전 상징. 무궁화는 우리 소방청, 우리나라를 상징하겠죠. 횃불, 오 얘들아 횃불에 잘 발표. 횃불이 뜻하는 게 뭐야? 국민에게 뭐를 전달한다? 희망, 즉 광명성이다. 광명성을 사나봐. 횃불이 뜻하는 게 뭐라고? 광명성. 그 희망을 전달하는 소방활동 상징. 리본은 이제 소방청에 단합된 상징이죠. 즉 우리 소방문에 단합된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죠. 자, 육각수를 배표하자. 이 육각수는 물의 결정체야. 인간의 가장 이로운 결정체가 맥각 형태가 물의 가장 인간의 이롭다? 육각 형태. 그걸 육각수라 그래요. 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각수가 뜻하는 게 뭐죠? 그렇죠. 윤리성. 맑은 소방용수와 투명한 신념의 소방청을 상징한다. 밑줄 딱 해놔. 깨끗함을 추구하는 거야. 뭐를 추구한다? 깨끗함. 그 맑은을 동원해야지 맑은 소방용수. 깨끗함을 추구하는 거야. 관창은 소방본부의 대표적 장비로 소방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거죠. 관창. 우리 소방의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뭐를 상징한다? 소방의 힘 하면 관창, 호수를 의미하겠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소방의 캐릭터가 있는데 우리 소방의 캐릭터는 영웅입니다. 뭐라고? 영웅이. 영의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웅이. 우리 여성 소방공무원은 뭐라 한다? 영의.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뭐라 한다? 웅이. 영의와 웅이 합쳐서 뭐라고? 영웅이. 거기 깔끔하게 캐릭터가 있네. 캐릭터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방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까지 하고 우리가 쉬었다도록 하자. 우리 소방의 목적은 소방기본법 제1조 목적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3번을 보세요. 소방기본법 제1조 목적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처에 급박히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 구호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바로 무슨 목적이죠? 우리 소방이 추구하는 목적. 여러분들이 소방을 지원하는 동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 알겠니? 자, 거기 보면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꺽쇠로 하고 복리 증진. 이렇게. 얘들아 쭉 밑줄 해봐. 이렇게. 복리 증진. 복리 증진 앞에다가 꺽쇠를 딱 해줘. 이 소방의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이 내포되어 있어. 소극적 목적과 무슨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적적 목적. 앞에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호 활동,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는 무슨 목적에 해당합니까? 소극적 목적이죠. 복리 증진은 무슨 목적? 적적 목적. 딱 아래다 손으시면 되겠죠. 알겠죠? 목적이 있다. 이렇게 소방의 목적. 그래서 이 소방기본법 제1조 목적은 여러분 항상 암기를 해놔야 돼요. 알겠죠? 그 암기를 딱 하고 항상 이걸 읽으면 바로 소방공무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슨 의식이 생긴다? 소명의식, 사명감이 생겨요. 알겠죠? 그리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쉬었다가 이제 소방의 임무를 공부하는데요. 지금 우리 이 1장 소방의 의의는 거의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쉬었다 돌아가죠.